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29강 오늘부터 제4편 건축법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소단원 1 총칙의 앞부분 2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자, 이 건축법, 건축과 관련해서는 법이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 5편에서 배운 주택법이 있는데,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좀 차이가 있죠. 주택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도시개발법은 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 물론 도시구역, 도시적 내에서도 도시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도시에서 도시 재생과 관련이 있는, 즉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거나 아니면 도심 같은 걸 재생할 때,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주택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국가 시험 범위를 보면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30% 나오고,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30%,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마지막에 이제 농지법도 있죠. 농지법은 그냥 끼워준 것 같고, 여기서 다 합쳐서 나머지 40%가 다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법, 주택법 합쳐서 35%, 농지법이 한 5% 나옵니다. 농지법이 5% 나온다는 게 40문항 중에 2문항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법과 주택법을 이렇게 묶었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법은 범위는 건축법이 더 넓어요. 법의 범위로 보면 넓은데, 그 내용 하나를 딱 보고 보면 건축법은 주로 개별 건축물이에요. 개별 건축물. 그러니까 개별 건축물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법의 범위는 많지만 건물만 갖고 놓고 봤을 때는 건축법은 그냥 건물 하나, 이게 30층이든 50층이든 1층이든 그냥 건물 하나, 그거에 대한 규정들이 쭉 있는 거고, 주택법은 범위는 작아요. 그렇지만 이 주택법은 대규모 주택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규모 주택단지. 그러니까 이 주택법은 단지가 넓은 아파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그냥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 법의 범위는 작지만 그게 지어놓은 건물을 보면 이거는 등치가 커. 아파트가 쭉 있는, 단지가 쭉 있는 그런 게 주로 주택법이고,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건축법은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하고 관련 있는 거야. 건축법이니까. 그러면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밑에 대지,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건축법 규정을 보면 먼저 건축물의 대지가 나오고, 자, 대지.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건축물의 어떤 설비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설비. 자, 이러한 기준들, 그런 것들, 그리고 용도, 이런 걸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규정을 해서, 왜 규정을 하냐? 이런 걸 규정함으로 인해서 이 건축물에 뭘 도모한다? 안전. 건축물이 안전해야 될 거래. 기껏 기었는데 허물어지면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둬서 안전을 도모하고, 두 번째, 건축물의 기능을 도모하고, 그리고 환경, 마지막으로 환경 다음에 미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은 향상시켜요. 자, 이런 걸 기준을 향상시켜서 최종적으로 뭘 하냐?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대지,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 기준, 그리고 용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 건축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 건축물들이에요. 개별 건축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범위가 무지하게 넓지만 이 건축법은 공인중개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하는 게 단순히 아파트만 중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만 중개하는 거 아니고 주택을 중개하는 거다. 주택. 그리고 부동산,
그 부동산 안에 건축법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이 뭐가 있는지 규정해 놓은 법이 바로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은 반드시 국민들과 알아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면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게.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총칙. 두 가지 이제 방금 재정 목적을 살펴봤고, 자, 이번에 정의에 있어서 건축법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지라고 나와요. 대지. 그 지적법에 보면 대라는 거 나오죠. 그 대예요, 대. 그 대. 그 대에 해당되는 땅. 그래서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의 가장 큰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땅을 대라고 그래요. 대. 즉 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지는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원칙과 예외가 나옵니다. 원칙과 예외. 자, 건축법의 원칙 대지는 뭘 말하냐면 필지, 개별 필지, 하나의 필지를 대지라고 봅니다. 각 토지를 필지로 나눈 거예요. 그 필지 하나하나가 대지예요. 그리고 건물은 한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한 필지에 건물이 두 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은 대지 그러면 하나의 필지를 말해요. 옛날에는 지적법이었는데 지금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고 바로 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필지를 말합니다. 원칙은. 그러면 얘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의 대지는 다 하나의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는 그래서 필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필지, 연속된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그거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런 경우고 하나 이상의 뭐 하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의 필지의 그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뭔 얘기냐면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요거 중에 요 일부를 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또 하나는 뭔 얘기냐면 하나 필지 이상이다. 여기도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필지가 있는데 요렇게 일부를 하나를 보겠다는 거야.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왜 가능하냐면 이건 법에서 이런 경우를 정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필지가 요쪽에 도로가 있고 필지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법이나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하나의 공공기관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 이상의 필지잖아요. 하나 이상의 필지. 여기도 필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필지가 있어. 그 필지 일부, 각 일부들이 다 합쳐져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선생님 하나의 필지의 일부 아니에요? 그것도 되고 하나 이상 두 필지의 일부도 되고 세 필지의 일부도 되고 그래서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외적인 원칙은 딱 하나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 항상 예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려우면서 재밌는 게 이 대지 부분하고 있다가는 건축의 종류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인데 자, 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방금 요게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이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가장 쉬워.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합병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합병이 안 되는 경우 중에 일부 딱 세 가지인데 합병이 안 되는 건 지적법에 나옵니다. 이게 지적에 관한 뭐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제가 암기하기 쉽게 건목소 축지 등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번이 같아야 돼. 합병하려면. 지번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습니다. 지목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척,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해야 되는데 연속하지 않은 경우도 합병할 수 없고, 등기 여부가 똑같아요. 등기든 등기. 근데 등기가 다르면 등기 미등기진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경우냐면, 이 중에서 이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경우, 요 중에서 어떤 경우냐면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도면이 축적이 달라도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 그리고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도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소유, 요 세 가지 경우가 되는데 똑같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사항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등기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다르면 돼. 같아야 돼요. 이 두 개가 필지가 똑같이 권리가 동일해야 돼. 요 조건은 다 똑같아. 요럴 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목에 따르거나 소유자에 따르거나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이것들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할 수 없지만, 지번이 다르거나 축적이 다르거나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하고 권리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관계가 동일하다면 요것들은 각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요 얘기예요. 그 외에 3, 4, 5, 6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 거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두 필지를 하나로 하려는데, 그러면 그 도시기역에 설치되는 1단의 토지들, 2개 이상의 토지들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것도 그렇고, 자,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대지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 자, 요거를 살펴볼 텐데, 요건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자, 요게 전제 조건으로 되고, 그리고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경우, 법률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대지로 보고,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토유기 및 이용에 따른 개발계획 허가를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이상의 필지의 일부지만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다섯 번째 나오는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누는 걸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그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축물.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우리가 건축물을 많이 봐요. 많이 보죠. 내가 살고 있는 주택도 건축물이고, 관공서도 건축물이고, 시골에 있는 쓰러져가는 초가집도 건축물이고, 다 건축물이에요. 그럼 건축물은 어떻게 정의되겠냐? 건축물은 토지에 일단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 정착하는, 붙어있다는 얘기야. 띄어지지가 않아.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정착, 고정되어 붙어있는 거야. 고정되어 붙일 착이니까. 고정되어 붙여있는 공작물인데, 그냥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인간이 만든 물건은 다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중에서 아무 공작물이 아니라 공작물 중에서 이제 단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벽이 있어서 이 위에 지붕이 있든가, 아니면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지붕이 있든가, 뭐 지붕과 벽이 다 있든가, 기둥과 벽이. 기둥 위에 지붕이 있든가, 벽 위에 지붕이 있든가, 기둥과 벽이 있어서 지붕이 있든가. 이런 것들. 요게 건축물이에요. 공작물 중에서 요런 게 건축물이고, 두 번째, 요 지붕과 기둥 쪽에 벽이 있는 요거에 딸린 시설물. 일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딸려있는 시설물 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런 것도 건축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거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 건축물 그러면 토지에 고정돼서 붙은 것 중에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 지붕이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그게 건축물이구나. 그 외 거는 공작물이야. 공작물의 범위가 더 넓어요. 공작물의 범위가 더 넓어.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건축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건축 설비는 이제 건축물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기, 전화 설비, 홈 네트워크 설비, 뭐 이런 것들, 가스, 급유. 지하층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지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게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근데 이 지하층은 조건이 있어. 이 바닥에서 지하층의 바닥에서 지표까지 이 높이가 그 평균 해당 층 높이, 지층에 있는 평균 지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층으로 봅니다.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요 층 높이의 2분의 1 이내라면 지하층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거실 같은 경우, 우리 거실 있잖아요.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사이 거실, 마루로 쓰는 거. 거실은 이제 건축물 안에서 거주, 잡무, 또는 뭐 작업, 집회, 오락, 그런 용도로 쓰는 공간을 바로, 그런 용도로 쓰는 방, 그런 걸, 거실이라고 보고,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러면, 이건 내기, 바고, 지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주요 구조부구나. 라고. 자, 이번에는 용어의 정의 부분, 7번째. 건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축입니다. 신축. 이게 새로운 시내 건축가 축자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신된 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증축. 증가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겁니다. 이게 증가하는 거니까 늘리는 것. 자, 이제 세 번째는 개축입니다. 개축. 이게 고치는 거죠. 개축.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자기가 의도해서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할 때 그 일부에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재축입니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자, 이 재축에서는 요 재해로, 이게 중요합니다.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겁니다. 자, 개축과 재축은, 개축은 허물고 본인이, 근데 재축은 이제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될 때입니다. 그래서 재축하는 경우는 일정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수, 충수 및 높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첫 번째, 동수, 충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핵심은 항상 종전 규모 이하입니다. 연면적 합계 역시 종전 규모 이하였죠. 자, 동수, 충수에서 두 번째, 동수, 충수 및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충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방금 말한 기역, 니은, 그리고 니은의 그 동수, 충수의 두 가지 조항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플러스 동수, 충수, 높이는 어느 하나에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두 번째, 만약에 초과한다면 건축법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전입니다. 이전. 옮기는 거죠. 이전은 건축물을 옮기는 거예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자, 여덟 번째 이제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 이 건축과 대수선 부분은 시험 문제 지문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몇 번이고 봐줘야 됩니다. 대수선, 의의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중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이니까 큰 수선이에요. 조그맣게 창문 정도 틀 바꾸는 거는 대수선이라고 안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력벽. 자,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자,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첫 번째, 내력벽과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기둥입니다. 기둥. 자,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세 번째, 보입니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네 번째,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역시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다섯 번째, 방화벽. 불 막는 거죠.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을 역시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냥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겁니다.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여기 증설 또는 해체. 자, 여섯 번째, 주계단. 이게 계단하고 관련된 겁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단 계단을, 이런 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일곱 번째,
미관지구에서, 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그래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표합니다.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자, 8번째.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자, 여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입니다. 그것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9번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건축물의 외벽. 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입니다. 마감재. 이런 마감 재료를 증설 재료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상 9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수선입니다. 다음 리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의에서 그 9번째 리모델링을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자,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 증축, 자,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자, 이제 도로가 나와요. 도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행하고 자동차가 통로가 가능해야 돼. 일반 골목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넓이. 도로가 길다. 그건 길이고, 넓이. 차가 갈 수 있는 넓이. 4m입니다. 4m. 도로의 최소 폭은 4m.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로에서는. 최소 너비가 4m는 돼야 도로인 거예요. 그래야 그 도로를 끼고 있어야 건물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출입이 가능하니까. 자,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너비 4m 이상의 도로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이제 막다른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뻥 뚫려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뻥 뚫린 도로에서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막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 있고, 이렇게. 막다른 도로라고 해요. 이런 막다른 도로.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 이 길이에 따라서 이 너비가 정해집니다. 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0m 미만일 때,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의 너비가 2m여도 됩니다. 그리고 35m 이상일 때는 6m이어야 됩니다. 너비가. 그리고 그 사이 10m 이상, 35m 미만, 요럴 때는 중간이 나오겠죠. 3m입니다. 3m. 자, 그리고 35m 이상 같은 경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같은 경우에는 4m입니다. 4m. 요 막다른 길이하고 그에 따른 이 너비, 요 시험 문제 가끔가 다 나옵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말고, 10m일 때 2구나. 2, 5, 10, 6, 6이 36. 거의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건 3m. 이 정도로만 아시고, 처음부터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만화 부분만 3번 봐야 돼요. 그리고 핵심 정리까지 해서 그것도 만화하고 포함해서 3번. 최소한 기본서는 6회 이상. 그리고 기본 문제까지 하면 9회 정도를 보면 이거 다 외워져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10m에는 길이가 10m면 2m, 그거 넘어가면 3m, 아주 많이 넘어가면 6m,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2, 3은 6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예, 본인 요령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가장 앞부분, 총칙부분의 그 앞부분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